야 성철아, 너 커서 뭐 될래? 청소부. 40여 년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 김동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40여 년 후. 아버지, 동창회 가세요. 이번엔 저희가 아버지 자랑할 차례예요. 과연 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 새벽 4시 빌딩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마지막 걸레질을 마친 박성철 48이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20년째 이어온 새벽 청소 일과였다. 엘리베이터 버튼부터 화장실 변기까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경비실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건물을 나선 박성철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불빛을 깜빡였다. 몇 개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단체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성철아, 이번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그린 컨벤션 센터 대연회장. 절대 빠지지 마라. 45년 만이야. 다들 많이 성공했으니까 자랑거리 가져와. 총무 김동석. 박성철의 손이 순간 멈췄다.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4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항상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자신. 도시락 대신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놀리던 김동석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야 성철아, 너 커서 뭐 될래? 청소부. 그때도 김동석은 부유한 집 아들이었다. 항상 최신 운동화를 신고 비싼 가방을 메고 다녔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철은 휴대폰을 뒤로 젖히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서 뭐 하냐? 잘난 놈들만 모일 텐데. 며칠이 지나 일요일 오후 딸 수진이 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수진은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래, 딸. 오랜만에 한강이나 걸어볼까?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수진이 우연히 아버지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다. 문자함에 저장된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거 동창회 문자 아니에요? 언제 온 거예요? 아, 그거. 며칠 전에 왔는데. 왜 안 가세요?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박성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들은 다 성공했지. 난 보여줄 게 없어.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나만 청소부야.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아버지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워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해? 아버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정말 모르세요? 수진은 아버지를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현우 오빠는 삼성전자 부장까지 올라갔고 준혁 오빠는 대형 로펌 파트너고 저는 의사잖아요.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희가 잘나서.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수천만 원씩 쓰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고요. 수진은 즉시 카카오톡으로 형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수진 오빠들 지금 시간 있어요? 영상통화해요. 몇 분 후 휴대폰 화면에 장남 현우 차남 준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란히 나와서 39살. 37살이다다. 현우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준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아버지 동창회 이야기 들었어요. 왜 안 가시려고 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4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가셔야죠. 준혁도 거들었다. 맞아요.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 자랑할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아버지. 맞아요. 이제 제발 쉬게요. 세 명이 동시에 난리였다. 그래, 관두기는 해야 하는데 일 관두면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렵다. 그럼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 이번에는 꼭 동창회 가요. 저희들도 아버님 친구분들 뵙고 싶거든요. 삼남매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아버지를 자랑할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들도 함께 참석해도 된다는 문자가 한 번 더 왔다. 아마도 자식들 자랑이 하고픈 친구들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다. 토요일 오전 삼남매는 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신사복 매장에서 최고급 정장을 골랐다. 아버지, 이거 어때요? 수진이 들고 온 것은 이탈리아 브랜드 정장이었다. 가격표를 본 박성철이 깜짝 놀랐다. 이거 너무 비싸다. 200만 원이 넘네. 아버지, 오늘 하루만 입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 가실 때 입으세요. 현우가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정장에 이어 구두, 넥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 시계까지. 평생 손목시계 한 번 제대로 차본 적 없던 박성철에게 아들들이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다. 이건 정말 너무해. 이렇게 비싼 걸. 아버지, 40년 동안 우리 키우고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아버지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드리며 말했다. 백화점에서 나와 미용실로 향했다. 20년 넘게 동네 이발소만 다니던 박성철이 강남의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컷과 스타일링을 받았다. 와, 아버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수진이 감탄했다. 거울 속의 박성철은 정말로 달라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잘 어울리는 정장, 그리고 품격 있는 시계. 마치 대기업 임원 같은 모습이었다. 토요일 저녁 삼남매가 아버지 집에 모였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솔직히. 떨린다. 박성철이 정직하게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소풍 간다 생각하세요. 현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거울 앞에 선 박성철. 40년 전 고등학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 안에 숨어있던 품격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강남 컨벤션 센터 그린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홀에는 이미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참, 그때는 하나급에 75명씩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청춘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 동창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왔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사업가들이 각자의 성공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야, 너 병원 확장했다면서? 응, 이번에 강남에 분원 하나 더 냈어. 대박이네. 나는 작년에 회사 상장했어. 그런 와중에 입구에서 박성철과 삼남매가 나타났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박성철의 달라진 모습에 동창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저 사람 누구야? 성철이 맞나? 와,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김동석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비싼 정장과 명품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야, 박성철. 정말 오래됐다. 응, 정말 오래됐네. 박성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야, 근데 너 진짜 완전 달라졌다. 옷도 좋은 거 입고. 뭐하고 사냐? 아직도. 그거 하냐? 김동석이 청소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뭐, 손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지. 박성철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청소하는구나. 그런데 옷은 왜 저렇게 좋은 걸 입고 왔지? 은근한 무시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박성철 일행을 향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그럼 이제 각자 근황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소개도 해주시고요.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소개했다. 저는 현재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이 의대생이고 딸은 약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고요. 큰아들이 판사고 작은아들은 검사입니다. 저는 건설회사 사장이고요. 아들이 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화려한 이력들이었다. 박성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높아진다. 드디어 박성철의 차례가 왔다. 박성철 씨, 소개 부탁드려요. 박성철이 일어서자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박성철이 말을 망설이자 수진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딸 수진입니다. 현재 연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홀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리고 이쪽은 첫째 형 현우 오빠인데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 준혁 오빠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예요. 준혁도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저거 진짜 성철이 애들 맞나? 삼성전자 부장,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청소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지? 김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앉은 아들 김재훈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다. 김재훈은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나 능력은 없었다. 그저 아버지 덕분에 전무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청소 하시면서 삼남매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군요. 한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다. 김동석이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호떡 장사. 아니, 청소 일하면서 삼남매 대학 보낸 건 쉽지 않았겠네. 사교육비는 어떻게 됐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지만 박성철은 미소만 지었다.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저희 셋 다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어요. 아버지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전액 장학금. 네, 저는 의대 전액 장학생이었고 현우 오빠는 서울대 공대 수석 입학의 전액 장학금, 준혁. 오빠는 고려대 법대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전액 장학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뇌와 인성과 리더십까지 갖춰야 가능한 일이었다. 분위기가 박성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김동석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그래도 역시 사업이 최고야. 나는 지금 건설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재훈이가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 맡아서 아주 잘하고 있어. 김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인데 규모가 수천억 원짜리야. 재훈이 실력으로 따낸 거지. 김동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거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문제로 뉴스에 나온 그 프로젝트 아니야? 맞아, 노조에서 고발했다고 하던데. 준혁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혹시 강남 3구역 재개발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맞아. 김동석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 사건, 제가 피해 업체들 변호 맡고 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가 있어서. 김재훈이 말을 더듬었다. 현우가 추가로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업체와 거래 중단했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김동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야, 성철아. 너 애들이 우리를 조져버리려고 작정했나? 박성철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거지. 내 애들은 정의롭게 키웠어.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김동석 쪽으로 집중됐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자 박성철이 천천히 일어났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홀 안이 조용해졌다. 40년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석이 너는 항상 나를 무시했지.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김동석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철없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 박성철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다. 내 가진 건 없었어도 애들한텐 정직하게 살라고만 가르쳤다. 남 힘들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새벽에 빌딩 청소하면서도 자부심 잃지 않았어. 박성철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내가 청소부라고 부끄러워한 적 없어.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아이들 뒷바라지 했으니까. 홀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김동석이 머뭇거리다가 일어났다. 야, 성철아. 진짜 미안하다. 40년 전에도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 김동석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너 정말 대단한 아버지야. 나도 배워야겠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창들이 스스로 모금을 시작한 것이었다. 성철아,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한 동창이 제안했다. 성철 멘토링 센터 만드는 거 어때? 홀아버지들한테 조언해주고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좋은 생각이네. 성철이가 센터장하고 우리가 후원하자. 40년 동안 고생해본 사람이 진짜 조언할 수 있을 거야. 박성철이 당황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우와 준혁도 거들었다. 아버지,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의미 있는 일 하세요. 40년 동안 쌓은 인생 경험이 아버지의 최고 자산이에요. 동창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한 달 후, 박성철은 아버지들의 멘토링 센터 센터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홀아버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 센터에 들러 물었다. 좋다. 정말 보람있어. 박성철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니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박성철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성공은 화려한 직업이 아니라 자식들 앞에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다. 박성철이 센터 벽에 걸어둔 액자 속 문구였다. 40년의 청소부 인생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 더 많은 아버지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박성철의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40년 전 청소부나 될래? 40년 후 아버지가 우리 자랑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의 등이었다.